글로벌 시대 대한민국 청춘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취준생을 위한 등급업 영어특강. 등급업 영어특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 익히 잘 알고 계시죠? 3포 세대라고 합니다. 이게 점점 더 심각해져서요. 출산율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니 해도 금전적인 이유가 크겠죠. 취업이 어렵고 그래서 취업을 하는 연령이 늦어지면서 말 그대로 결혼 비용도 준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 늦어진다면 출산이 늦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필요한 금전적인 부분 중에서도 주거 비용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보건사회연구원이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출산율 1위인 지역 어딘지 아세요? 전남 지역입니다. 이 전남의 집값은 평균 8,400만 원이었는데요. 출산율 꼴찌, 우리나라에서 출산율 꼴찌 어디일까요? 짐작하시는 대로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의 집값 평균 4억 5천만 원입니다.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확실히 집값과 출산율의 관계에 굉장히 관련이 깊구나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혼 여성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은요.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는 계획을 또 말을 하고 있어서 출산율에 대한 심각성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어 강의 두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학생은 일단은 취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출산이나 연애나 이런 것까지는 결혼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좀 멀게 느껴지겠지만 그래도 다 우리 젊은 세대의 이야기잖아요. 공감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나눠보죠. 규리 학생부터 어떤 생각 갖고 있어요? 저는 아이를 좋아해서 웬만하면은 아이를 나중에. 낳고는 싶은데 요새 근데 여자들이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양육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 주위에는 근데 양육에 대한 부담도 부담인데 부부간의 결혼 생활이 소중하다고 해서 아이를 안 낳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네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웬만하면은 낳고 싶다. 싶어요. 그래요. 예슬 학생은 또 여자니까 우리는 더욱더 이 조사 결과에 좀 더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어때요? 아직 저희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육에 대한 그런 지원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애를 낳아도 국가에서 도와주는 그쵸. 것도 아니고 돌봐줄 사람이 우리 엄마 아빠 평생 우리 키웠는데 또 손주 키우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요새 그런 것도 또 있고 이것도 일단 또 돈을 또 모아놔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힘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부부가 이렇게 평등하게 양육을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엄마의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출산을 하면 여자로서 조금 포기해야 될 부분이 좀 그렇죠.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이게 어쨌든 아기를 낳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도 고민이 돼요. 맞습니다. 3포 세대가 비단 취업 준비생들만의 이야기는 물론 아니지만 미래의 좀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공감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연애, 결혼, 출산, 3포 정말 세 개를 다 포기한다 참 슬픈 이야기지만 개인적인 선택에 의한 것은 환영이지만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포기를 하지는 더 이상 않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어 스나이퍼 한덕현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무원 영어라는 것이 무엇일까? 기출문제 한번 통해서 여러분들 본 거,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연습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한 번 더 이제 우리 공무원 영어 기왕 여러분들 만난 거 좀 더 확실하게 문법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오늘 또 문법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지난 시간과는 조금 아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기출에서는 물론 이걸 봤었습니다. 지금 이게 1번에 보시는 거 말입니다. Destroyed by the fire 그랬습니다. The building was rebuilt라고 돼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걸 바로 지금 보면은 분사
구문이라는 거죠. 그죠? 분사 구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좀 독특하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분사 구문의 문제가 9급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됐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2015, 16, 17, 3년 연속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은 점에서도 분명히 분사 구문의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사구문이라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지금 여기에서 일단은 ED로 시작합니다. 원래 이제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ED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ING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이 원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은 여기에서 원래는 한다면 destroying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이거 ING가 안 들어 ED가 들어 이거 어떠냐 이런 얘기죠. 이거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분사구문 여러분 나왔을 때 가장 좋은 방법, 이것이 맞냐 틀리냐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얘를 갖다 놓고서 보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해서 주절에 주어를 갖다 놓고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ED냐 ING냐라는 얘기, ED는 이건 뭡니까? 이른바 과거 분사가 되는 것이고 요거는 현재 분사가 되는 거고, 과거 분사라는 것은 우리가 수동이라는 거고, 현재 분사라는 것은 능동이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건물과 destroy의 의미 관계가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건물이 그렇죠. 부서지는 거니까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 되죠. 수동이니까 과거 분사, 고로 ED 쓴 거 옳다. 이렇게 쓰면 틀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거죠. 자, 물론 여기에서 우리 공부 또 하신 분은 또 이런 거 바로 요 바이 하나만 통해서도 그래 수동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근데 조심하십시오. 이 바이라는 것이 의에서, 즉 뭐뭇에 의해서라는 그런 식의 수동에서 쓰는 행위자 표시의 바이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닌 바이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또 치사합니다. 우리 점 자체가. 그래서 또 다른 용법으로 쓰인 걸 딱 갖다 놓고서 여러분들의 그것을 하나의 함정으로 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어를 갖다 놓고 봐라. 그래서 건물이 파괴했냐 아니면 파괴되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일단 틀린 것을 고르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지금 일단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건물이 파괴된 것, 즉 수동, 수동은 과거분사, 다시 ED 붙이는 거 옳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he announced the reporters 그랬고요. That enough was enough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뭐 이제 그만하면 됐어, 이제 그런 뜻이죠. 이제 됐어, 그만합시다,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기자분들이 와서 많은 질문하니까 아마 이분이 그랬죠. 아, 그만은 됐어요,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동사 중심이라는 말씀을 지지난 시간서부터 제가 계속 이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요 동사 요게 여러분들 보이게 되죠. 자, 우리가 동사에 따라서 참 다음에 나오는 게 참 많이 다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말입니다. 얘는 과연 뭐가 나올까? 나오면 뭐를 물어보고 나올까? 어떤 스타일로 나올까? 뭘 묻기 위해서 나올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얘는 일단은 우리가 타동사라는 겁니다. 타동사라는 겁니다. 그럼 타동사면 다음에 목적어라는 거 오겠죠. 그죠? 타동사 목적어라는 것이 오겠죠. 혹시 이거 타동사 목적어 받을 때 여기 전치사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쓸 수? 없죠. 그죠? 타동사 목적어 받을 때 전치사 안 쓰죠. 자동사일 때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어나운스라는 것 자체가 발표하다, 알리다. 그럼 알려 뭐에 관해서 알리냐 그래가지고서 여기다 뭐뭐에 관하여 그래서 여기다 딱 요걸 쓰고 참 잘 나오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요겁니다. 그리고 어나운스라는 동사는 또 있죠. 자, 지금 여기서 어나운스 일단은 목적어죠. 뭐뭇을 발표하다라고 할 때는 중간에 전치사 쓰지 마세요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누구에게 발표해요? 누구한테 알렸어요? 누구한테요? 즉 다시 해서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서 사람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꼭 to를 써준다. 요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기자들에게라고 표현했거든요. 여기에서요. 그러면 기자들에게니까 그 에게에 해당되는 말에 뭘 붙여야 된다? to를 붙여야 된다. 이렇게 될 겁니다. 요게 빠져버린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것도 여러분들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또 자주 출제하는 것. 또 여기서 그럼 뭐냐? 아, 이것도 동사들마다 전부 다 또 to를 다 기억해야 되는 거. 이건 아니고요. 자, 요거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또 이것도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말로 누구누구에게라고 할 때 꼭 여러분 바로 전치사 to를 써주세요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바로 뭐냐면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explain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설명하면 누구에게 설명하느냐 해서 요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었던 거죠. 작년에 지방직에 나왔었던 거죠.
제가 여러분 말씀 만들어 드린 게 바로 뭡니까? 요 suggest입니다. 요것도 그렇죠. 작년에 suggest me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틀렸다 이런 식이 되죠. 혹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suggest는 다음에 동명사 취하는 동사예요? 투부정사 취하는 동사예요? 기억하십니까? 혹시? 동명사 취하는 동사죠. 내가 그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suggest는 두 가지가 시험 문제 나온다. 첫째, suggest는 동사 나오면 ing 붙여라. 사람 나오면 to를 붙여라. 사실은 하나 더 있죠. suggest는 세 가지가 출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들마다 출제하는 게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suggest 나오면 뭘 확인해라. 동사 나오면 ing를 붙여라. 사람 나오면 to를 붙여라. 그리고 다음에 절을 받을 때는 절 속의 동사를 원형으로 하라. 요거죠. 요겁니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 공부하셨었던 바로 뭐냐? require라는 동사가 원형을 쓰듯이 똑같이 그렇게 쓰십시오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여기에서 얘네들은 사람을 받을 때, 자, 다시 얘기합니다. 뭘 쓰자고요? 뭘 쓰자고요? 요거 to를 붙이자. 이런 동사 지금 잠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대세였었다. 근데 작년에 이게 나왔다. 그럼 저는 그거예요. 그럼 얘만 나오고 얘는 안 나오겠냐? 솔직히 여러분 suggest라는 동사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저 기억나요. 1999년에 나왔었어요. 1999년에 전문제 나오고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2016년에 나온 거야. 야, 이거 도대체 얼마만입니까, 이게? 응?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초보적이게 우리가 소개하다라는 동사 있죠? 바로 그게 바로 뭡니까? 네, introduce라는 동사죠. 요 동사.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리고 announce라는 동사죠. 바로 요 동사. 그리고 우리가 mention, 언급하다라는 요 동사죠. 얘도 바로 누구누구에게라고 할 때는 꼭 to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요겁니다. 요 정도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explain, suggest, introduce, announce, mention입니다. explain, suggest, introduce, announce, mention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몇 문제 안 되죠? 몇 문제 안 되는 거지만 그 몇 문제 안 되는 것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 공모전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announce가 to가 빠졌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3번에서 지금 여기서 동사는 요거죠. 자, 동사는 요겁니다. 동사는 요겁니다. 요것이 나왔는데요. 지금 그럼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 여기 pathway, 요 길이. 요게 주어일까요? 요게? 근데 주어가 아닐 것 같죠. 왜냐면 주어라고 한다면 앞에 뭐가 없어야 됩니까? 요게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설령 100번 양보해서 이게 주어라 한다 하더라도 얘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죠. 그럼 뭐가 들어야 됩니까? S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들어갔어요. 야, 이게 뭐냐? 바로 뭐가 이루어졌다? 도치가 이루어졌다. 요즘 또 이제 도치가 또 많은 대세를 이루고 있죠. 다시 얘기하면 얘가 동사고 마운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돌무덤이란 뜻입니다. 돌무더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요것이 지금 주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 자, 주어도 뭐라고 썼네요. 네, 여기 주어입니다. 네. 자, 그럼 얘가 주어가 되는 것이고 동사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이거 어떻게 얘가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그런 얘기죠. 자, 요거를 또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봅니다. 원래 우리가 주어 동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식해 주는 말, 그걸 우리가 보통 M이라고 표시하는데요. 요것이 이렇게 앞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뒤집어 버리게 되죠. 자, 근데 여기 이제 수식해 주는 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서 바로 우리가 장소 또는 우리가 방향을 나타내 주는 말. 그래서 제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주는 부사나 부사가 문도로 나오면은 바로 이것이 뒤집어진다, 도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요거 쉬운 문장 하나 가지고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메리가 달려갔습니다. 자, 이게 언덕 위로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자, 그래서 메리가 언덕 위로 달려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니까 방향을 나타내 주죠. 얘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영어에서 순서를 바꾼다는 것은 그건 강조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우리말하고도 좀 비슷하겠죠. 메리가 언덕 위로 달려갔어요 라고 하지만 언덕 위로 메리가 달려갔어요. 이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꼭 그런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거 뭐냐면은 말이죠. 원래 이제 주어 동사를 동사 주어로 이렇게 뒤집어서 도치를 한다는 것은 의문문을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의문 만드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치란 의문문의 어순이다. 당신 나 사랑해? 그럴 때 love you me라고 안 하죠. do you love me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도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원서에서 do you love me라는 그 의문문을 알고 싶으시면 도치 파트를 가시면 거기에서 원서에서 바로 도치 파트에서 바로 의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love가 일반 동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do를 뺀다. 얘도 바로 뭡니까? 일반 동사니까 do를 먼저 써줘야 되는 거죠. 근데 안 합니다. 얘는 동사 자체를 그냥 바로 이렇게 뒤집어 버립니다. 요게 달라요. 그래서 바로 동사 주어 이런 식으로 써버립니다. 자, 그래서 요거 주어 동사가 그 자체로 확 뒤집어진다라는 거. 요것이 굉장히 조금 다른 도처럼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이게 참 우리 시험이라는 게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에서 장소나 방해를 나타내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전부 다 도치시키면 안 되는 거고요. 주어가 명사인 경우와 그리고 이 동사가 완전 자동사인 경우에 한해서만 도치가 됩니다. 요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 보고 도치를 묻는데 말입니다. 자, 이거 그러면은 이거 도치를 안 시켜놓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On the pathway, stone, mouse, stand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사 주어를 쓰는 게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우리 문제 출제된 적이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우리 시험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그럼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뭐 때문에 잘 나오느냐? 여러분 뭐라 했어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입니다. 얘가 주어가 아닙니다. 얘는 단수죠? 얘는 뭡니까? 지금 복수죠? 다시 얘기하면 무슨 문제를 출제한다? 수의 일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도치를 확인하시고 요 동사의 주어는 얘가 아닙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얘입니다. 근데 얘가 단수가 아니라 뭡니까?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복수 동사 써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다 s 붙이면 틀립니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s 안 붙이고 복수에 맞춰서 복수 동사 쓴 거 옳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겁니다. 네, 바로 이와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를 살펴보셨고요. 자, 네 번째는 진짜 특성이 없는 문장이죠. 그죠? 이거는 뭐 보면은 뭐 destroyed 분사다, announce는 다음에 사람 나온 to를 붙여라, 장소에 부사가 문제 나니까 도치를 시켰다, 그리고 수의 일치를 조심해서 보자, 뭐 이런 얘기였는데, 모스코리아즈가 주어다, 요거는 부사니까 잠시 가로쳐 놓고 얘가 동사다, 얘가 쭉 목적어다 이렇게 되는데 도대체 뭘 물을까? 물론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시험은 일단은 동사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서스테인? 이거 도대체 어떻게 또 시험 문제 나왔을까? 뭐가 나왔을까? 서스테인은 도대체가? 자, 이게 참 일단 쓰여진 대로 말씀드려 볼까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뭘 것 같습니까? 쓰여진 대로 얘기하면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타동사죠? 전치사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럼 일단 잠깐 말씀드립니다. 2014년입니다. 지방지 7급에 이렇게 쓰고 나왔습니다. 안 되죠?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타동사란 목적 받을 때 전치사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서스테인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 서스테인은 원래 떠받치다라는 뜻이죠. 서스가 이 아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킵 유지하다는 얘기. 아래에서 딱 떠받쳐서 그 자체를 유지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떠받치다, 지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래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서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하철. 그 서비인데 S 원래 SUB가 되는 건데 SUS가 돼 버린 겁니다. 이게 그렇게 돼 버린 건데 아래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뭔가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당하다나 입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보스코리아즈는 남북한을 가리키는 거겠죠. 네, 그죠? 네, 우리 나라 이름 가운데 복수에 이렇게 S 집어넣거나 빼는 나라는 우리 한국이 유일합니다. 세계 유일합니다. 슬픈 일이죠. 자, 보스코리아 남북한은 말입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자고요. 난 요거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강의할 때 그런 거를 참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라 그랬어요?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이다, 당할 것이다. 당하는 건 뭐예요? 능동 아니라 수동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그런 질문하는 친구들 참 많습니다. 한편은 답답하죠. 아니 당하다라고 해서 그건 물론 우리말로 의미는 수동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스테인은 무슨 동사라 그랬죠? 타동사라 그랬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목적어죠. 그대로 있죠. 다시 얘기해서 뭡니까? 목적어 없어야지 뭐가 되는 겁니까? 수동이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 수동과는 관계없이 이 동사 자체의 의미가 바로 무슨 뜻입니까? 입다, 당하다라는 뜻이죠. 자체가 그런 의미지 수동과는 관계없죠. 바로 그러니까 또 출제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거 가지고 또 전문제 내잖아요. 자, 이 참 서스테인 말씀드린 것처럼 입다, 당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가 그런 거지 수동, 비 플러스 PP 형태로 쓰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아니겠다. 또 있었을까요?
언더고라는 단어가 2014년입니다. 이것도요. 국가직 7급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2014년 국가직 7급에서 출제가 됐는데 바로 뭐냐? 겪다, 당하다는 뜻입니다. 경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체가 의미가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건 수동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또 저희한테 또 많이 들어온 질문이 suffer라는 단어가 있죠. suffer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당하다, 겪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수동과는 관계없습니다. 자체 의미가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 또 많이 나오는 것이 이거 바로 뭡니까? 이 fac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건 2013년으로 기억됩니다. 네, 2013년으로 기억되는데요. 국가직 7급에서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face가 동사로 원래는 그 향하다라는 얘기죠. 어느 쪽으로 방향이 향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보통 그거보다는 우리말로 할 때는 뭐뭐에 직면하다. 보통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직면하다, 사물이 직면하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헷갈려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놈들이 바로 우리가 수동과 관련해서, 즉 다시 얘기해서 목적어 살아있으면 수동 쓰시면 안 됩니다. 의미가 수동적이라는 것이지 결코 수동형을 무조건 쓰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목적어 살아있으면 능동입니다. 목적어 살아있으면 능동입니다. 바로 그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 앞으로 지금 와보시게 된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destroyed by the fire 분사물었죠. announce는 누구에게라고 할 때 to를 붙여버리죠. 도치죠. 그리고 sustain한 동사 생각해 봅시다.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what surprised us is that this will be his third time이네요. to climb the mountain을 했습니다. 자,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렵습니다. 문장이 좀 길어지면 우리는 일단은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네, 자, 요게 동사고 요게 전체가 뭡니까? 주어가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what이라는 요놈은 요렇게 하나의 절, 우리가 이제 그 덩어리죠. 문장을 이끌게 되는데요. 요것이 문장 속에서 바로 항상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뭐로 쓰였다? 주어로 쓰였다. 이렇게 정도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어려운 얘기 좀 한 말씀 좀 드린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third라 그랬죠? 세 번째. 즉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거를 우리가 서수라고 하죠. 서수 다음에 꾸며주는 것은 투부정사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조금 옛날입니다만 옛날 기술고시 쪽에서 한번 세무 쪽이었었던 걸로 기억되네요. 기술고시가 아니라 그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ing 쓰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이건 참 난도가 높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우리가 최상급이나 서수 다음에는 투부정사로 꾸며준다. 그 얘기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what이 요거 전체가 주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단순하게 여러분들 구조만 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더제란 mean이라는 게 요게 동사가 되는 것이고요. 자, being a debater라는 요것이 바로 뭡니까? 주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 다음에 요 ing, 요거 동명사가 되겠죠. 요게 목적어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ing가 주어도 되고 있고 ing가 목적어도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동명사라는 거죠. 동명사라는 것은 문장에서 주어가 되든 목적어가 되든 아니면 보어가 되든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혀 문제될 것이 아니겠고요. 만일에 하나 더 살펴보신다면 바로 이놈이죠. 출제 참 높습니다. 참 출제가 참 꽤 많이 되는 단어입니다.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2014년에 국가직 7급에 나왔었고요. 2008년에 국가직 7급에도 나왔었습니다. 2008년에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7급 보러 가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선생님 명사 다음에 와서 꼭 과거 분사로 써야지만 되는, 그러니까 꼭 과거 분사로서 명사 뒤에만 위치하는 과거 분사가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글쎄 반드시는 아니지만 앞에 올 수는 있습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얘네들이 거의 대부분 시험 문제 출제가 돼. 요 두 개만 알면 돼 그랬어요. 근데 다음 날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죠? 나왔는데 요거. 근데 이제 그때 그 친구 이제 끝나고 나서 물어봤단 말이죠. 맞췄냐 그러니까 뭐가요? 네. 야, 그래서 넌 네가 나한테 물어봤고 그걸 물어봤고 그게 문제로 나왔는데 그걸 못 봐서 나왔어요. 슬펐습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개는 명사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련된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과거분사입니다. 좋습니다.
자, 3번입니다. 여기에서는 자, 요거죠? 아까도 잠깐 보셨습니다만 요거 ing 들어가 있죠. 장비란 뜻입니다. 장비와 사용하다 의미 관계는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 됩니다. 사용되어 지는입니다. 아까 분사구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ing 쓸까요? ed 쓸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주어로 확인하자 그랬죠? 장비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어 집니다. 수동의 과거분사 써주시고요. 네, 4번입니다. 4번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4번이 되는데요. 요것은 바로 it, take, 그리고 투부정사라고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요거 여러분들 뭐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기출이 있었죠. 우리가 이 take to라는 구조로서 뭐뭐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안 계실 때는 it, take, to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not a few라는 것은 부정이 아니고요. 참고로 요 의미는 우리가 many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여러분들 자 그동안 배웠었던 거 다시 한번 복습도 한번 해봤고요. 또 새로운 유형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꼭 확인 한번 해보시면서 아 이런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꼭 좀 다시 살펴보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등급업 영어 특강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앞서서 좀 씁쓸하게 3포 세대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포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주거 문제였잖아요. 집값이 너무 비싸다. 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전부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노력들이 하나 둘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죠.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대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의 따복하우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 인하 소식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따복하우스 같은 경우는요.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서 경기도가 내놓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또 이용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따복하우스 검색하셔서 적극적으로 정보 좀 찾아보시고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이를 낳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는 서비스라고 하니까 글쎄요. 저출산에 많은 도움이 될까? 뭐 의심은 되지만 이런 노력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좀 큰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다, 놓친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보실 수 있어요.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